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진리이죠. 저는 이제 신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없습니다. 정말 단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 로키 3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일은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운이 좋다면 우리에게는 평균적으로 7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75번의 겨울, 75번의 봄, 75번의 여름, 그리고 75번의 가을을 맞이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만 쳇바퀴 같은 생존 경쟁에서 머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갉아먹는 피상적인 것들, 남의 시선, 순간의 쾌락 같은 것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나란히 항해하는 두 척의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배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척의 배가 항로를 단 5도만 바꿉니다. 아주 미미한 변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5도의 각도를 바꾼 배는 원래의 항로를 고수하던 다른 배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먼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당신이 삶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든 다음 1년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앞으로의 10개월은 당신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든 그저 주저앉아 있든 속절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너무 뚱뚱해. 절대 예전 몸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혹은 빚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다 갚지? 너무 우울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주 작은, 점진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팔굽혀펴기 1개, 내일은 2개. 오늘 단돈 1,000원을 저축하고 내일은 1,100원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연말에 뒤돌아보면 당신은 분명히 외치게 될 겁니다. 아, 지난 2월에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잖아.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연말에 당신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성취해야 할 일,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내야 할 일들을 나누어 목록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우십시오. 꿈과 목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한과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거대합니다. 그게 당신 자신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는 당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봐,
그때까지 하기로 했던 거 다 했어?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스스로의 발등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안일하게 앉아서 언젠가를 꿈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라는 요일은 달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당신의 달력을 확인해 보세요. 언젠가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내일 저기서 또 다른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에 높은 빌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층씩 꾸준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멀리 가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마치 지고 있는 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느낄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인생의 90%는 뼈아픈 패배감과 고통으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나머지 8%의 시간은 혼란과 좌절 속에서 헤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단 2%의 시간만이 당신이 진정으로 승리했다고 느끼는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당신은 다시 90%의 고통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승자의 삶이란 멋진 차를 몰고 자유롭고 행복하며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들은 싸움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순간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그 싸움 자체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혹시 당신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야망에 불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인터넷에 보여주는 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현실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룩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는 좌절과 고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너무나 열정적이고 너무나 치열하며 너무나 조급하기에 그 강력한 의지로 현실의 벽을 밀어붙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최상위 레벨의 경쟁자 중에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진지해져야 합니다. 비장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진지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5년, 10년을 설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갖고 무엇을 나누고 싶습니까? 얼마나 벌고 얼마나 멀리 나아가고 싶습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진지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주제에 대해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이란 당신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10년 후 당신은 분명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어떤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인가? 당신은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노력하기 시작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바퀴벌레와 쥐가 들끓는 식당에서 해충 방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래, 이게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이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저는 그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고 소독 장비를 그 자리에 내려놓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 남자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비난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굳은 살이 박인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누군가 저에게 말합니다. 넌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저는 그 말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순간을 즐깁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한 싸움입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고 오늘의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전투입니다. 제가 이길 수만 있다면 이겨야만 하는 유일한 상대, 바로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이고 지금부터 시작된다면 당신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 무엇을 할까요? 바로 그것을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의 영웅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적으십시오. 개선하고 싶은 점들을 적으십시오. 당신 스스로에게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들을 적으십시오. 과거에 저질렀던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적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드물게 당신에게 들어오는 거의 모든 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보는 영화, 읽는 책, 듣는 팟캐스트를 통해 당신은 영감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검은 불 속을 여러 번 거치기 전에는 결코 강해지거나 단련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정과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오르막길을 오를 때만 근육이 생기는 법입니다. 내리막길만 걸어서는 누구도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성공은 좇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끌려 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머물기 좋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을 쫓아다니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자기 개발에 힘쓰십시오. 당신의 뇌와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45분마다 알람을 맞춰서라도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무엇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감사하고 그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느끼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당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평범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단 하루도 더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무언가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 잠재력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를 뜯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따르는 고통과 헌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시작해도 끝내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매일매일은 혹독한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저는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저는 집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평범함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주위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들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주죠. 저는 제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키 185cm의 몸무게가 136kg에 달하는 거구였습니다.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하려고 했을 때 모병관은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7명의 다른 모병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한 모병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와. 전화로 얘기하긴 너무 바쁘니까 그는 제가 얼마나 뚱뚱한지 몰랐던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뚱뚱하고 흑인이잖아. 당시 70년이 넘는 네이비실 역사상 흑인 대원은 단 35명뿐이었다는 사실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그는 제게 나이 제한 때문에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3개월 후 48kg을 감량한 모습으로 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목표에 너무나 미쳐 있고 너무나 집요하게 매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함의 대가입니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모든 행동에 의문을 품는 그 극한의 영역까지 가고 싶다면 당신은 이미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이코나 미치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해받을 때 왜 새벽 1시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약간은 미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고, 럭비 경기가 있었고, 세상에는 온갖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울리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 때도 제 머릿속에서는 숫자를 세고 있거나 다음 동작의 순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삶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게임을 사랑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이 게임에 집착하는 수천 명의 다른 경쟁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착은 언제나 재능을 이깁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당신은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입니까? 결국 세상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설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최고다. 왜 당신이면 안 됩니까? 당신은 똑똑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방어벽을 쌓을 수도 있고 건강하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종종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구보를 하곤 했습니다. 교관들은 결승점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소리를 들으면 일부러 결승점을 지나쳐 계속 달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말문이 막히고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죠. 그들은 희망이라는 뜬구름에 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관이 멈춰주기를, 물이 차갑지 않기를, 날씨가 좋기를 희망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희망 따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기를 바랐습니다. 교관들이 계속해서 달려주기를 바랐습니다. 비가 쏟아지기를 바랐습니다. 끝이 어딘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춥고, 축축하고, 어둡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가진 것은 초라합니다. 소파는 따뜻하고, 침대는 아늑합니다. 어젯밤에는 다툼이 있었고, 약간의 숙취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핑계들이 당신의 귓가의 속삭입니다. 그냥 쉬어, 저는 압니다.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제가 하려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바로 이것이 저의 힘입니다. 당신은 항상 첫걸음을 내딛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에는 저 멀리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묶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규율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규율이 없으면 당신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해버릴 테니까요. 규율이란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마치 사랑하는 일처럼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황금 같은 목적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버는 것일까? 가족일까?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무언가 하기 싫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패배자로 살고 싶은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온종일 되새기며 걷고 싶은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도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운동하거나 공부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동기부여라는 특별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절당하고 약속을 바람마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마다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압류당하고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실패하고 전기가 끊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꿈을 바라보고 매일 그것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승리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함 속에서 당신과 당신 자신만이 남았을 때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하겠다던 당신의 약속은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동기부여는 매일 찾아오지 않습니다. 열정도, 영감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당신의 삶을 묵묵히 해내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비사교적이냐고요? 목표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하냐고요? 목표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도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고 있냐고요? 목표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친구들이 부를 때마다 공부만 하냐고요? 목표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흥과 파티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갑니다. 당신이 세상의 눈에 더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일수록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평할 시간에 당신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꿈을 좇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책을 읽고 명상하며 당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없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을 제 주위에서 치워버리십시오. 저는 그런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운은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끔찍하게 운이 없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을 새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끔찍한 불운의 순간들은 사실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재평가하고 재부팅하고 더 나아지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을 벌며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136kg의 남자로 남거나 아니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소년이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비로소 남자가 됩니다. 성공이 유일한 복수입니다. 당신이 커지면 그들은 무의미하게 작아집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커지면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워서 애초에 아무도 그들을 볼 수조차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당신이 여자친구, 아내, 친척, 직업,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정신까지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십시오. 어떻게 성장하냐고요. 그저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잠을 설치게 될 것이고 이게 과연 될까 의심하게 될 겁니다. 생계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해야 할 일 목록을 다 끝내지 못할 겁니다. 수년 동안 그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가치가 있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보상이 클수록 고난도 큽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좋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니까요. 더 많은 것이 당신의 차지가 될 겁니다. 당신이 피곤하든 아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 가족 문제가 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든 없든 세상은 당신의 이름으로 된 챔피언을 원할 뿐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